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카테고리 함수 중에서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랩뷰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랩뷰에서 이런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주황색 바탕의 아이콘의 함수 같은 경우는 다 랩뷰 2017 버전부터 지원하는 하나의 함수가 되겠는데, 이 관련된 그 아이콘의 함수들을 가변 VI라고 합니다. 즉 멜러블 VI라고 해서 동일한 함수인데 입력 데이터 타입이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값 입력 부분과 값 출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력 값이 특정 데이터 타입으로 픽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력으로는 값 입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미리세컨 단위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 대기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입력 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이 출력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입력에 인가되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C++ 언어 같은 경우는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함수의 이름은 동일한데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랩뷰에서도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도 하나의 그런 종류가 되겠는데, 동일한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 강좌 중에 가변 VI 또는 멜러블 VI라고 해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했던 게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강좌를 찾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함수 같은 경우는 랩뷰 2017 버전 이후부터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관련된 실습 코드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 받으셨는데 그 2017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함수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실 분들은 2017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 코드는 간단한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거형 컨트롤에서는 숫자형, 그 다음에 분리현, 그 다음에 문자열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흐름 지연의 대기 시간 입력 값을 인가하기 위한 숫자형 컨트롤이 되겠고, 그리고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 세 가지죠. 숫자형, 분리현, 문자열에 대해서 컨트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페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는 라벨에 다 1이 붙겠고,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라벨이 2가 붙겠고, 그 다음에 VR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모드 선택 값에 따라서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의 입력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형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만큼 숫자형 1의 값이 대기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형 2 인디케이터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이라고 하는 값이 1초 뒤에 숫자형 2 인디케이터로 투영이 되는 거고, 분리현을 선택하신 경우는 마찬가지로 분리현 1 값이 분리현 2로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자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일정 시간 지연을 준 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만약에 입력값을 잠깐 동안 홀딩하고 있다가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 UI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우선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모두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아이템은 자, 숫자형, 불리언, 자,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불리언 컨트롤도 하나 불러오시겠고 문자열 컨트롤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벨을 숫자형 1로 하겠고요. 자, 불리언 1로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1로 하겠고요. 자, 숫자형과 불리언을 문자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죠. 자, 복사하시고 자, 저는 이 세 개를 다 인디케이터로 속성을 바꿀 거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 자, 라벨은 자, 2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두 개 지금 보면은 자리 맞춤 가운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라벨이 시프트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정지 버튼 하나 자, 불러오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를 통해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는 이 정도로 하면 만들어졌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다 관련된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행 버튼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련된 컨트롤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넣어주시겠고 자,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입력되지 않는 연결 터미널을 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모드 선택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새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케이스가 다 보이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그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벨을 주석을 데이터 흐름 지연이라고 제가 주석을 달도록 하겠고요. 자, 숫자형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2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연결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고 출력 같은 경우도 입력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기 시간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을
대기 시간이라고 하겠고 미리세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깥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동일한 값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코드 사이즈를 또 줄여주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실버 데이터 타입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실버에서 숫자형의 숫자형 컨트롤을 바꿔서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증가감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에 대해서 자리 맞춤도 가운데로 하겠고요.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에 대해서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흐름 지연 함수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불리언인 경우도 관련되는 함수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자, 대기 시간 연결해 주시겠고, 불리언 2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자, 불리언 2를 출력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열 1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문자열 2를 자, 출력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그런데 이제 처음 VI가 실행이 됐을 때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를 발생시킬 겁니다.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숫자형 버튼을 선택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은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초기 값은 자, 1초로 하겠습니다. 1초이기 때문에 입력으로는 1000을 인가해 주셔야 되겠죠. 1000ms가 1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형에 대해서 값을 뭐 2020으로 할까요? 2020으로 하겠고, 불리언 1은 참, 문자열은 랩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면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값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대기 시간은 자동으로 1000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1초 후에 202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불리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1초 후에 불리언 1 값이 불리언 2로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2초로 해볼까요? 그리고 문자를 하시게 되면은 2초 후에 랩비라고 하는 문자열이 문자열 2 인디케이터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함수들 중에서 데이터 흐름 지연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일정 그 대기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코드를 구현해 보았고, 이때 데이터 흐름 지연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 타입이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숫자형, 문자열, 뭐 불리언, 뭐 클러스터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출력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는 가변 VI 형태의 함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랩뷰 2017 이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랩뷰 2017을 포함해서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